청소부 딸이 감히 내 아들을 잡아? 찰싹?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눈물 속에 쫓겨나는 며느리.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이 뒤바뀐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33살의 지연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화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밑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지연의 손길에는 어딘지 모를 체념이 스며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로 정확히 해보자.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손은 더욱 떨렸어요. 또 늦었네. 지연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오전 8시가 넘었는데 시어머니는 아침 7시 30분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연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늘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 잠들어서 몸은 피곤했지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지연아. 거실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세의 이화영이 소파에 단정히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지연을 불렀어요.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밥상도 못 차렸니? 우리 민호는 벌써 회사 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지연은 급하게 손을 닦고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을 때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이화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아,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이화영은 식탁에 앉더니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맛도 없어.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정말 한심하다. 이런 걸 우리 민호가 어떻게 먹겠어? 속이 상해서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미리 맛을 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했어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미각이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화영은 명문대학교 총장을 지낸 집안의 딸로 평생을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살아온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자랐고 결혼 후에도 늘 남편의 지위에 걸맞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아침부터 기분 잡쳐놨네. 정말 가난한 집 딸은 어디 가지 않는다니까. 집안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이런 거지. 우리 민호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아버지 김태주는 대학 교수 출신으로 나름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이화영이 보기에는 여전히 격이 떨어지는 집안이었습니다. 교수라고 해봤자 월급쟁이 아니냐며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셨거든요. 어머니, 저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화영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말대꾸하지 말고 설거지나 해.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정말 답답해서 살겠다. 이화영은 찌개 한 숟가락만 먹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연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밥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이 다 버려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오전 10시쯤 35세인 남편 민호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사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마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그리고 어머니 기분 안 좋으시면 적당히 피해 있어. 지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차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승진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늘 일이 바빠서라며 피해버렸어요.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화영은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오늘 오후에 우리 친구들이 놀러 온다. 집 청소부터 다시 하고 차 준비하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놔라. 그리고 그 초라한 옷 말고 좀 더 단정한 걸로 갈아입어. 우리 체면이 있잖니.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하지 말아라. 지연은 이미 아침부터 온 집안을 청소했는데도 다시 하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석구석 다시 닦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친구들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해놓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이화영의 친구 3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배의 귀부인들로 명품 핸드백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화영아. 며느리가 참 조용하네. 그런데 좀 어둡지 않니? 표정이 왜 저래? 우울증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친구 중 한 분이 지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화영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워낙 집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말수도 적고 눈치도 없고 정말 고생이 많아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연은 찻잔을 들고 차를 따르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났어요.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나, 손도 떨고 있네. 건강이라도 안 좋은 거야? 또 다른 친구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쁘긴 하네. 하지만 예쁜 게 전부는 아니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하면 남편이 힘들죠. 우리 때는 그런 게 기본이었는데. 3번째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 민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집에 와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늘 밖에서 해결하고 와야 해요. 이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화장실로 피하고 싶었지만 차를 따르고 있는 중이라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찻잔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이화영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창피 많이 당했다. 다음에는 좀 더 똑똑하게 행동해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저녁 시간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온종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저녁상을 보더니 됐어. 밖에서 먹고 왔어.
피곤하니까 방해하지 말고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가운 밥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갈비찜, 나물 반찬, 미역국까지 지연이 좋아하는 메뉴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눈물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시 속에서 지연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동네에서 지연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 이화영이 평소보다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연아, 오늘 우리 집안 어른들이 오신다. 친척 모임이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라. 이화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실려 있었어요. 지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척 모임이라는 건 지연에게는 재앙과 같았거든요. 시댁 친척들은 모두 이화영과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명문가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며느리를 평가하는 눈빛들이 차가웠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아버지 형님, 형수님,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해서 15명 정도 될 거야.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집 청소도 완벽하게 해놔라.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니까.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지연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류,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야채를 썰고 무릎이 아플 정도로 앉아서 전을 부쳤습니다. 민호는 아침 일찍 골프를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 친척들 오는 거 알지? 어머니 도와드려. 그 말만 남기고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연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오후 3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분은 시아버지의 형님이신 큰아버님이었어요.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분으로 재계에서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지연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큰어머님이 지연을 보며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차갑게 지연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큰어머님. 잘 지냈습니다. 지연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누이들도 도착했어요. 첫째 시누이 민정은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 민주는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지연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부터 곱지 않았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민정이 지연에게 인사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차자 이화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은? 글쎄요, 여러분이 직접 드셔보세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음식이 차려지고 모든 친척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빈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큰아버님이 갈비찜을 한 젓가락 드시고는 표정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너무 짜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입맛이 이상한가?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명히 여러 번 간을 맞춰봤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이건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큰어머님도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민정이 잡채를 먹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 잡채는 왜 이렇게 기름져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하나 비판받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영 시원찮아서요. 제가 몇 번을 가르쳐줘도 늘지 않네요. 집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 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어요.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집안일에 소홀하지. 우리 때는 시집가면 시어머니께 배워서라도 제대로 했는데. 맞아요, 아버님.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자란 것 같아요. 민주가 맞장구 쳤습니다. 지연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딜 뿐이었어요. 그때 이화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화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좀. 그래요. 아버지가 교수라고는 하지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우가 고생이 많아요. 집에 와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늘 밖에서 해결해야 하고.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큰어머님이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럼 안 되지.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 저것 봐요. 어른들 앞에서 우는 게 어딨어요? 정말 예의가 없네. 민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화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청소부 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잡아? 이화영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거실의 손바닥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뺨을 감싸쥐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화영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가 너무해? 내가 더 너무하지 않냐? 우리 집안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연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지연은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래,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이화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코트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대문 앞에 서자 아버지 김태준이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본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태준의 품에 안긴 지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년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들어가자, 지연아. 밖이 추우니까. 아버지는 지연을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지만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나오셨습니다. 어머,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울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일,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하지만 아버지 태주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정해, 여보. 지금은 지연이가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야.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넌 여기서 며칠 쉬어라.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많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참기만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지연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이런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아빠, 제가 너무 참기만 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결혼 생활에서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존심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단다.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놀람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태준입니다. 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하는구나. 지연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정말요, 아빠? 응, 정말이야. 나도 믿기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를 지명하셨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국무총리요? 그 순간 집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급히 창문 커튼을 쳤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야.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후 TV 속보가 터졌습니다. 김태준 전 대학 교수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연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사진이 화면 가득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총리 후보의 딸로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이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이 이제는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여보, 뉴스 봤어. 아버님이 총리 후보라고. 이게 정말이야?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집으로 가야지.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잖아. 그때 아버지 태준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민호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호는 아버지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호군, 우리 지연이가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그랬어요. 지연이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해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저를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민호는 변명하려 했어요. 여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리고 어머니와 내가 갈등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 회피만 하셨죠. 지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내 편이 될게.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지연은 그런 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그러시는 이유가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총리 후보가 되셔서인가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지연에게 연락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알겠어요.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청소부 딸이라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갑자기 총리 후보 딸이라고 떠받들겠죠. 참 웃기네요. 민호는 더욱 급해졌어요.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어. 어머니는 충격에 빠지셨고 친척들은 모두 당황해하고 있어. 내가 있어야 해. 왜요? 제가 없으면 곤란하신가요? 지연이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집에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국 체면 때문이시네요. 저에 대한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태준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호군, 지연이는 당분간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제발 지연이를 설득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체면을 위한 소품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거예요. 민호는 한참을 더 매달렸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가 떠난 후 아버지는 지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너는 더 이상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던 모습이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민호가 떠난 다음 날 지연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댁에서 온 전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오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야.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버지의 모든 행보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민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화영이 함께 온 거예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이화영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럽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화영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지연의 어머니를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달랐어요. 지연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이화영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 가난한 집이라고 무시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총리 후보의 집이 된 거죠. 지연아. 이화영이 조심스럽게 지연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구나. 용서해다오.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청소부 딸이라고 모욕하던 그 입에서 나오는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연이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이화영은 당황했어요. 뭐가 갑자기야?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그동안 너무 심했지. 민호도 거들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사과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족이 이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진심이세요? 물론이지.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이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총리 후보가 아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이화영과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지연의 질문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이화영이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청소부 딸이었잖아요. 하루 만에 제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은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이화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연아, 그건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총리 후보가 아니었다면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똑같이 대하셨겠죠? 이화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태준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이화영은 급히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이화영은 아버지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선생님, 지연이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지연이는 성인이고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있으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체면과 언론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역시 그거였네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언론 때문이시군요. 이화영은 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야, 지연아.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만해요. 지연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아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연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론에서 시댁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아버님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뭔 일이야? 언론에서 시댁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이화영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연아, 그럼 더욱 집으로 돌아와야 해.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이야. 지연은 그런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도 체면만 생각하시는군요. 이화영도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어라.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 언제까지요? 지연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습니다. 진정한 사과라면 지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총리 후보 관련 첫 기자회견이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후보자 가족들의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지연아, 정말 제발. 기자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체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지연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를 쫓아낸 건 어머님이었어요.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정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화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못됐지.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부부잖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았나요? 제가 모욕당할 때는 왜 함께 있지 않으셨죠? 결국 이화영과 민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이제 너는 당당할 자격이 있어. 그날 오후 아버지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TV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당당하고 품격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연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신문 여러 장을 들고 계셨어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빠?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언론에서 내 시댁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구나.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총리 후보 사위, 부정 정치자금 의혹 재기 총리 후보 며느리 시댁, 과거 정치권 로비 의혹. 지연은 신문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호의 아버지와 시댁 친척들이 과거 정치권과 연결된 부정한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청문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뉴스 봤지?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저도 방금 봤어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지연아, 내 아버지께 부탁해야 해. 이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께 부탁하라고요? 그래. 총리 후보잖아.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야. 제발 부탁해봐.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당신들이 평소에 저와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화영이었어요. 지연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지연아, 너 뉴스 봤지? 이게 다 누명이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이화영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 이웃들도 다 수군거리고. 지연아, 내 아버지 영향력으로 이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니?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를 교수 따위라고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이화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지연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어머님. 지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 편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나요?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다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화영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우리가 망하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이혼이라도 할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국 이화영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지연을 바라보셨어요. 지연아, 괜찮니? 네, 아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민호의 외도 사실이 보도된 거예요. 김태준 총리 후보의 사위 민호 씨가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진도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TV를 바라봤어요. 충격이라기보다는 허탈함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민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급히 지연 옆에 앉으셨어요. 지연아, 괜찮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모든 게 거짓말이야. 그 사진들은 조작된 거야. 민호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변명도 지겨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회사 후배랑 업무상 만난 것뿐이야.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왜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는데요? 지연이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 저를 피하는 것, 어머니 편만 드는 것,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기회를 줘.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이화영도 함께 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민호가 실패하자 직접 나온 거였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화영이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어. 우리를 살려다오. 며느리야. 지연은 그런 이화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청소부 딸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되었네요. 이화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지연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민호와 이화영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지연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3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언론은 연일시댁의 비리 의혹과 민호의 외도 스캔들을 보도했어요. 지연은 친정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언론에서 시댁 문제로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지연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결혼해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여러 번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보통 급한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오랜 동료인 박 전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으신 분인데 오늘은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태준아,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시간 있나? 박 전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박 전 장관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박 전 장관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지연이 시댁과 관련된 일이거든.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박 전 장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시아버지가 체포되었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무리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체포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박 전 장관이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소환되었어. 회사 기밀 유출 혐의와 외국인 투자자와의 불법 거래 혐의까지 추가되었어.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청문회에 큰 타격이 있겠군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박 전 장관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검찰에서 너의 딸인 지연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어. 시댁의 불법 자금이 지연이 명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는 거야.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지연이는 모르는 일이겠지. 박 전 장관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지연이를 이용한 것 같아. 며느리 명의로 돈을 숨겨둔 거지.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거였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체포됐어. 그리고 나도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조사 대상이래. 우리 아버지가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나 봐. 너는 정말 몰랐어? 민호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몰랐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에 동의한 적 있나요?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아버지가 내 동의 없이 한 일 같아. 우리 가족이 너를 이용한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이화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야.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 검찰에서 집까지 압수수색했어. 지연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박 전 장관과 부모님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이 일을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이화영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연이도 억울하잖아요. 지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화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연이 동의도 없이 지연이 명의로 계좌를 만드셨나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 전 장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 언론에서는 내가 사위 집안의 비리를 덮어주려 한다고 공격할 거야. 그리고 지연이까지 연루되면 총리 지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총리 지명을 포기하라고 할게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포기해야 하나?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총리 후보 사위 일가 정격 체포. 총리 후보 딸도 수사 대상 포함. 박 전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해. 민호가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가족이 모두 감옥에 가게 생겼어. 너라도 나를 지켜줘야 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가 왜 당신을 지켜줘야 하나요? 당신들이 저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만약 우리가 망하면 너도 피해를 당할까봐. 이화영이 변명했습니다. 보호요?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보호라고 하세요? 박 전 장관이 지연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지금이라도 선택해야 해. 이혼 절차를 빨리 밟고 시댁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해. 그래야 아버지의 총리 지명도 지킬 수 있고 너 자신도 보호할 수 있어. 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결정해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켜줄 거야.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와 이화영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온 거였어요. 이혼을 결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검찰 조사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에 대해 해명해야 했거든요. 지연아, 오늘이 아버지 청문회 날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태주는 넥타이를 매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연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장. 지연은 방청석에서 아버지의 청문회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로 가득한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폭격처럼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후보자, 당신의 사위 가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야당 의원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위 가족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일어나며 서류를 흔들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 지연 씨 명의 계좌로 무려 50억 원의 불법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르셨다고 하실 겁니까? 지연은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50억 원이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제 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딸의 동의 없이 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럼 당신은 50억 원이 딸 명의로 들어간 것도 모르는 무능한 아버지라는 말씀입니까? 야당 의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웃음소리와 야유로 가득 찼어요.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이화영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잠깐만요. 이화영이 갑자기 소리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위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증인 신청 시간이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화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태준 후보자님, 우리 지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지연이가 시아버지께 부탁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지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거짓 증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도 나서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지연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지연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청문회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여당 의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김태준 후보자의 딸이 직접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승리감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거짓말을 가만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어요. 방청인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김태준 후보자의 딸 지연입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화영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3년간 청소부 딸이라고 모욕하신 분들이 지금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제 동의 없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만든 계좌입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다 망한다고. 당신들이 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야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증거를 대세요.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입니다. 제 인감도장이 도용된 기록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계좌들의 목록입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녹음 파일에 문서화된 내용입니다. 제가 3년간 당한 모욕과 폭언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설마 너. 네,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환호했고 야당 의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제 아버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백합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잡았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화영과 민호는 완전히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거짓 증언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였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드디어 진실을 말한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연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청문회가 일시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지연이 제출한 증거들이 검토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복도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대단했어.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준비를 해왔다니. 그때 변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연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시댁에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지연 씨가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적 없는데. 조작된 녹음 파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문회가 재개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지연이가 위험해지는 건가? 그때 이화영과 민호가 다가왔어요. 이화영은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를 배신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화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뭘 하신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졸랐던 녹음이 있어. 내 목소리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이화영이 휴대폰을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제발 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 내 목소리 아니야? 이화영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때 청문회 제게 종이 울렸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청문회장에 들어가자마자 야당 의원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태준 후보자의 딸이 직접 돈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지연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제발 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야당 의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김태준 후보자의 딸이 직접 돈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지연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야당 의원이 비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청문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로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음성 분석 전문가 이상혁입니다. 긴급히 증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증인 신청 시간이.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상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금 재생된 녹음 파일을 분석했는데 명확한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상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녹음은 여러 개의 음성을 인위적으로 합성한 것입니다. 지연 씨의 다른 대화에서 단어들을 따서 조합한 거예요. 이상혁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음성 파형에서 부자연스러운 접합 부분이 여러 곳 발견됩니다. 이화영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녹음을 만든 시점이 어제 밤이라는 겁니다. 지연 씨가 증언하기 직전에 급하게 조작한 거죠. 야당 의원들이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 지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상혁이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지연 씨의 평소 말투와 억양을 분석했는데 이 녹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혁을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누구시죠? 저는 지연 씨의 대학 선배입니다. 뉴스를 보고 급히 달려왔어요. 제가 개발한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연은 감동에 벅차올랐어요.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관련자들은 즉시 수사기관에 송치하겠습니다. 이화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었어. 민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요. 당신들은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비열한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아버지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된 거였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오며 지연은 이상혁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어요.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지연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넌 용감했어. 이상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의 총리 임명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지연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지연은 이혼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 개소식에서 지연은 말했습니다. 저는 3년간 억울하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재단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넌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네, 아빠.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저만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